자, 안녕하십니까, 뚱성입니다. 자, 오늘 식탁을 마감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마감 재료로는 파라탄에서 나오는 폴리우레탄 바니쉬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붓으로는 일반 소울붓이 아닌 스펀지 붓을 이용을 해서 칠을 하겠습니다. 이 식탁은 다른 가구와 달리 습도에 또 강해야 됩니다. 항상 물기가 옆에 있는 그런 가구다 보니까 습도에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에도 강해야 됩니다. 커피라든가 냄비 자국, 뜨거운 그릇을 용기를 올려놨을 때 자국이 남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간간히 식탁을 보면은 컵 자국이라든가 그릇 자국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김치국물이라든가, 우리가 음식물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색소가 김치국물이 나무에 그대로 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식탁에 사용을 한 게 이제 우레탄 계열의 바니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폴리우레탄은 일정한 도막을 형성을 합니다. 일정한 도막이라는 건 아주 미세한 유리막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리막은 2차 오염을 방지할 것이고 습도를 방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막은 형성은 됐지만 나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두드러지게 색상을 유지를 해줄 것입니다. 개봉을 하기 전에 이걸 너무 흔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흔드시면 안 되고, 왜냐면 흔들면은 여기에는 이제 기포가 발생이 돼서 이 기포를 우리가 이제 도포를 했을 때 그대로 경화 과정에서 기포가 그대로 경화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물론 이제 도장 후 건조 후에 사포로 다 갈아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스틱을 이용해서 살살 저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광이나 저광 제품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광 제품의 경우 그 저광의 소재가 이 안에 별도로 첨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까지 잘 저어주지 않으면은 칠은 했지만 저광 또는 무광을 갖다 나는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결과물은 유광, 반짝반짝 유리같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저광이나 무광 제품은 잘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빨리 칠을 했을 때, 이럴 때 또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칠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칠이 다 되는 상태에서도 계속 저어주신다 그러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포가 생길 겁니다. 그럼 2차 기포 제거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는 그런 그 가성비 좋은 도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도장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가 골고루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건조 시간은 온도, 습도,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약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다시 2차 도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지났는데 지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건조가 됐어요. 아까 2시간 전에 이미 건조됐는데 지금 2시간 시간을 맞춰서 나왔고, 이렇게 만져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보풀이 일어납니다. 보풀이 일어나는데 이 보풀의 원인은 요거 이제 우리 목공 용어로는 이제 결오름이라고 그러는데, 보풀의 원인은 미세 모공 속에, 나무에는 이 모공이 있죠. 모공 속에 있던 이물질, 먼지, 이런 게 이제 칠을 함으로써 칠 위로다 이제 올라온 이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포실을 하는 단계에서 나무 결이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빨리 사포질을 하다 보면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 생기는데 그 기포로 인해 가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사포를 해주시는데,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부드럽다. 부드러우면은 집에 있는 수세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세미 정도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좀 거칠었을 때는 400방 또는 600방, 320방 이런 걸로 다 이제 사포질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건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보냐면은, 이걸 사포를 이용해서 문질렀을 때 하얀 하얀 페인트 가루 같이 나오면은 아주 정상적으로 건조가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지우개똥 같이 이렇게 길게 밀린다, 이러면 이제 건조가 덜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건조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대체로 보풀은 일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포를 이용해서 보풀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나오면은 건조는 아주 잘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포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깨끗한 천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이물질을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에어 컴프레셔가 있으시다 그러면 컴프레셔를 쫙 불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2차 도장을 할 건데, 2차 도장은 1차와 달리 칠이 훨씬 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다 많은 부분을 다 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2차 도장 후에 지금 약 한 2시간은 좀 안 됐고, 거의 2시간 다 돼간 상태인데, 건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와 다르게 지금 2차에서는 보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식탁으로 사용을 할 거다 보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차 오염이나, 그 다음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유리에 더 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느끼는 보풀은 없는데 혹시 모를 이제 보풀이 있을까봐 수세미, 고운 수세미를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차까지 마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일 마감과 우레탄 마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오일 마감은 이 눈매, 나무의 그 숨구멍, 눈매까지 이렇게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우레탄 마감은 시각적인 면에서는 나무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느낌은 유리와 같이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을 갖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일 마감과 우레탄 마감은 사용 용도에서도 약간 다르지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차가 마감이 되면은 요걸 사용을 하시려면 24시간 후에 가볍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볍다는 건 뭐냐면 그릇을 끓는다거나 이렇게 미인다거나 어떤 조리 도구를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일을 건조를 해야 된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제조사의 설명서 내용이고, 그건 이제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뵙기로 하고, 나가시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